사실은 신경 조직은 다 같이 예민하긴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할 때 그 신경 주변에 흉터 조직 같은 게 있거나 하면은 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은 마비가 오니까. 그 환자분의 그 삶에 크게 개입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받고 힘든 거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지나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가 많거든요. 뇌질환 환자 중에서 머리, 두개골, 뼈 안에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일컬어서 이제 뇌종양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와 두개골 안에 둘러싸여 있게 되고, 척수 신경 같은 경우는 척추뼈 안에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신경외과 안에서도 주로 척추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뇌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분야를 세분화해서 이제 하고 있고. 팔다리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척추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척수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고기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AT 한번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수술은 L12 오스티오플라스틱 라미노플라스틱 튜머 리무벌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육하고 뼈하고 혈관, 신경 이런 것들 있죠. 샘필드 1 그런 조직들에도 다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아래로. 저기 4, 3, 2, 1 그렇죠? 1, 2. 사실은 신경 조직은 다 같이 예민하긴 합니다. 자, 우리 틸팅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실제로 척수 같은 경우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굵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막 안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고 그건 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할 때 그 신경 주변에 흉터 조직 같은 게 있거나 하면은 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담은 좀 있죠. 잘못 건드리면은 마비가 오니까. 척수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에요. 암은 아니지만 그게 생긴 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증상을 만드는 거죠. 다리로 가는 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으로 증세가 나타납니다. 저는 경추 2번 뼈 위로 두개저랑 그리고 뇌종양 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두개저라는 건 뇌뼈의 바닥을 의미하는데요. 뇌종양은 여러 위치에 생길 수 있는데 뇌뼈 바닥 깊은 곳에 생기는 경우에는 접근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양만 잘 제거를 하고 신경은 잘 보존할 것인가, 수술 후에 그 환자 상태의 변화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뇌신경이나 뇌조직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나 환자분이 영영 이제 신경학적 합병증, 마비라든지 언어 장애라든지 의식의 장애라든지 이런 신경학적 합병증이 너무 높게 예측된다면은 일부 종양을 좀 남기거나 또 수술 계획을 좀 달리해서 신경을 더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암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더 멀리 퍼져나가 있어요. 그게 암의 특성이거든요. 보이는 것보다 더 넓게 떼는 게 암 수술의 원칙인데 뇌종양은 그렇게 뗄 수가 없어요. 뇌 전체를 이제 한 10번 정도 치료하는 전뇌 방사선 치료. X선이 몸속의 그 세포 안으로까지 들어가요. 범위가 좀 넓고 사이즈가 컸을 때 그렇게 되면 정상 뇌세포에도 조사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부위가 요 시신경 막에서 지금 종양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눈도 약간 튀어나오고 방사선을 너무 세게 주면은 그 시신경 자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시신경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방사선을 줘요. 그 양을 지켜서 주면은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 이내예요. 뇌에다 그냥 폭탄을 터뜨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만큼 부작용도 이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혈뇌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전신으로 쓰는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다른 부위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자체에 대한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마나이프는 거기에 비해서 뭐 하루만 입원하면 되고, 감마선을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X선을 이용하느냐. 감마선을 이제 강하게 그 병변 부위에만 한번 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강하게 쬐면
암 전이된 부분을 일일이 이제 저격을 하는 거고, 그 일부 전이된 그 부분만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게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에는 이제 거의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제 치료 범위라고 이제 마킹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기계랑 연동이 돼서 기계에서 요 부분에만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게, 무증상인 때 발견이 되거나 증상이 경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감마나이프라는 치료 방법이 침습적이지 않고 먼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넓은 부위 또는 크기가 큰 사이즈의 뇌종양을 치료할 때는 보통 이렇게 외부 방사선 치료를 여러 번에 쪼개서 하게 돼요. 25번에서 30번 타격을 받는 사이사이 세포가 회복을 하게 되는데 정상세포는 그 회복률이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쪼개서 줄수록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데는 더 유리하거든요. 작을 때는 방사선이나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대체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슬쩍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 전이암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팀들이 함께 진료에 임해야 하는데 신경 모니터링 하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AP 베이스 한번 작업했습니다. 네, AP 잘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 다른 후배 의사들과 이런 팀을 이루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모노콜라 이거 다이아몬드. 그 종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떼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현미경에서 확인을 하죠. 그 판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치료 어떻게 할 건지가 달라지니까 독립 부서이긴 하지만 서로 없으면은 저희도 뭐 수술하는 게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진단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치료 방법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니까. 이것이 다른 과의 환자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자기가 꼭 그 환자의 치료에 개입해야 하는 그런 환자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진료과 간에 그런 긴밀한 그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객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으로 좀 냉철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해드리는 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고통받고 힘든 거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죽음에 관한 것과 치료를 어디까지 지속할지 이런 거는 정말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의 그 삶에 정말 엄청나게 짧은 순간만큼은 크게 개입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된 환자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으니 끝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이 환자 자체를 내가 어떻게 잘 치료해야겠다. 환자분들과 항상 좋은 관계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서 영 감사한 마음만 들어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신뢰가 더 쌓여지게 됐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빨리 또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 필요한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런 많이 진행되고 질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좀 명확하게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수술을 한 환자였는데 12살 된 남자 어린이였습니다. 그 악성 교모세포종이라는 그런 척수 종양이 있었는데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다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수명이 연장이 되다가 그 종양이 뇌까지 퍼졌기 때문에 결국 한 달 후에 사망을 하게 됐죠. 그 집에 아들 하나였는데 그래서 걔는 정말 제 자식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결과는 좀 안 좋게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모세포족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치료를 하면서도 내가 이 암에 걸리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암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거의 현대 의학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지나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가 많거든요. 그 환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잘 정리하셔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그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빛을 보지 못할지언정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환자나 보호자에. 사실 뭐 제가 더 마음을 쓴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나 이런 게 달라지진 않지만 병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완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치라는 게 어떤 신경기능의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도 살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더 이제 담아두려고 하는 거는 내가 치료하고 있는 거는 이 뇌종양 질병이 아니라 이 환자 자체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더 배경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집안 한 구성원이 아프거나 이렇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가족 자체가 서서히 파괴되고 정말 어떨 때는 이 무의미한 이런 연명의 삶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학적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일 때는 환자가 너무 힘들지 않게 또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치료를 잘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물고 하다 보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 환자를 그러면 죽게 두냐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 환자들이 분명 살아있는 환자를 그냥 죽게 이제 그냥 방치하고 그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엔 일단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 과정 중에 내가 그냥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전제에 두고 치료를 해야 그런 점들이 좀 더 보이고 좀 더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그런 경험, 술기 이런 것들은 좀 누구에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로서의 태도 이런 것을 좀 더 전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분들에 대한 최선의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를 좀 더 양성하고 떠나야 되지 않나. 아직은 저는 뭐 아직 쉴 때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68이 됐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